검찰이 어제 오후 5시쯤에 명태균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이 보도된 지 한 2달이 지났고 선관위가 고발한 지는 한 1년 가까이 됐어요. 검찰이 명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했는데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돈을 준 예비 후보자 2명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모레쯤에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진행될 예정인데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구속 사유는 이제 두 가지예요. 중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은 증거인멸 염려가 농후하잖아요. 따라서 이제 뒤에 거는 볼 게 필요 없어요. 중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느냐 이것만 따지보면 지금 9천만 원 있죠. 네. 세비 반띵했다는 그 9천만 원. 요거는 이게 좀 성격이 좀 애매하다는 법조계 평가 많아요. 애매하다. 이게 공천의 대가인지 더군다나 이게 정치인이 아닌 명태균 씨한테 돈을 주잖아요. 보통 이제 그 정치자금법이라는 게 보통 정치인이 돈을 받는 건데 그렇죠. 거꾸로잖아요. 네, 상식적이지 따라서 않죠. 이게 그 돈 거래가 본인들에게 또 검증 거래가 있다고 하니까 9천에 대해서는 이게 좀 검찰도 저 취재해 보니까 좀 이게 애매하다고 봐요. 다만 이제 그 영장이 저는 결론적으로는 3명이 발부될 것 같아요. 뭐냐면 돈을 준 다른 2명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그 공천 대가로 준 게 분명한 거거든요. 그러면 김영선 발부되고 명태균 발부되고 2명이 준데 왜 3명이 발부되느냐. 그 2명 돈 준 사람 중에 1명은 자백하고 1명은 부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백하는 사람에게 굳이 증거인멸할 필요가 없죠. 자백하니까. 네. 따라서 저는 돈 준 사람 중에 자백하는 사람만 기각이 되고 나머지 3명은 발부되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인데 틀리도 할 수 없어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뭐 비판받을 때 받더라도 결과 보고. 근데 사실은 아까 그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이 돈을 받는데 네.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정치인에게 네. 돈을 받는 그 일반적이지 않은 네. 상황이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정치인이 돈을 받지 않고 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돈보다 더 귀중한 거를 받으려고 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공적인 부분을 돈으로 거래한 거거든요. 그런 의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래했다고 단정지으면 또 저 고발하면 안 되니까. 그런 의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에서 국민적인 의혹을 풀어줘야 할 그 의무가 굉장히 크고 그걸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가뜩이나 불신의 어떤 아이콘인 검찰이 조금이나마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저도 뭐 이게 뭐 강혜경 씨의 어떤 그동안의 진술, 그다음에 녹취, 정황 이런 걸로 볼 때 김영선 의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일반적인 상식적인 어떤 추론과 굉장히 다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명되는 부분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면 다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예. 댓글로도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뭐 여론조사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라든지 뭐 여론조작, 뭐 창원 연구단지라든지 공천 개입 관련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왜 영장에 적시가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은 소추특권이 있으니까요. 소추특권이 있다는 말은 이제 소추라는 게 수사하고 기소를 보통 말하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강제 수사나 수사는 이제 어렵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그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불법으로 여론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다는 이거 입증이 불가능하잖아요. 대통령이 부인했잖아요. 기자회견에서도. 그 수사가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대통령이 여론조사비 3억 7천인데 그 대신에 공천을 줬다. 이 인과관계 입증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은 그때 공관위원장이 윤상현인지 정진석이도 잘 몰랐다. 그러나 이제 전화 왔길래 덕담 요 정도로 했는데 검찰이 그걸 짧은 시간에 수사가 어려워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다 빠진 거죠. 그래서 9천만 원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9천만 원이 딱 되려면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3억 7천 해주고 대가로 이게 공천을 받아왔고 그다음에 그 대가로 김영선 의원이 세비를 반등해야 되는데 인과관계 앞에 두 개가 지금 조사가 안 돼 있잖아요. 이게 미완성이라는 거죠. 따라서 저는 9천은 애매한데 근데 다만 2명이 공천헌금은 줄 이유가 없잖아요. 또 이게 소개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아크로비스다 한 명은. 따라서 이제 그 구속은 되더니만 9천 정도는 앞으로 이게 미완의 수사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구속을 하는 게 좀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머지 증거를 확보하고 결정적인 진술을 받아야 되니까 계속 밖에 돌아다니게 하면서 하면은 여러 가지 증거 인멸부터 시작해가지고 말 맞추기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왜 혐의에서는 그것을 뺐냐? 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뭐 두 가지 같아요. 일단은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명까지는 돼야 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지금 그 증거 확보를 하기가 뭐 대통령과 관련된 거라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그것을 해가지고 영장을 그 혐의로 받는 것은 사실상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확실한 혐의로 영장을 받아서 구속을 한 후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이 명태균 씨가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전화했다는 사실을 이제 명 씨가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달한 카카오톡 메시지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발표가 나기 하루 전날 명태균 씨가 그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한테 그 중에 한 명한테 이제 윤 대통령이 김영선을 전략 공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뭐 언론에 나온 거 아닌가요? 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네, 누군지에 대해서. 네,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메시지잖아요. 이런 통화를 했고 거기에 뒷받침하는 메시지를 그쵸. 보낸 거니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의미가 뭐 여러모로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대통령하고 이래서 통화를 했구나라는 거를 설명하는 것도 되고 그리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또 이거를 뭐 문자를 보내서 그 전화를 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주장이 나왔죠. 그런 주장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문자를 보내신 분도 굉장히 여기에 관여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과 당시 여권의 핵심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돌아간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빠르게 수사하고 압수수색 같은 걸 빠르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아 이거 봐주고 덮으려고 질질질 끄는구나 계속 시간 끌기로 대충 덮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오해를 사기가 딱 알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명태균 씨하고 대통령이 통화한 거는 대통령도 인정하잖아요. 다만 이제 그 수많은 전화 중에 그냥 왔길래 덕담 삼아 내가 좀 해주라고 했더니 그 말이 많더라 당해서 뭐 이렇게 해명했고요. 따라서 뭐 통화 자체를 이게 뭐 부정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그 저도 출마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요. 저도 공천 받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안 됐거든요. 여당의 공천은 한 3명 정도가 영향을 좀 미쳐요. 공관위원장 윤상현이죠. 그다음에 대통령, 그다음에 당대표입니다. 저는 그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준석 대표와 대통령 당선자 간에도 이게 뭐 협의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의 실무적인 걸 할 거예요. 서로에게 의견 교환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때 김소연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 명태균의 변호인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김영선이가 단수가 아니고 거기 경선을 해야 되는 것처럼 대통령의 뜻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전화가 오니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연락이 오니 그러면 이제 명태균 씨 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대통령하고 확인 전화로 경선이면 지금 임박한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시점이 올 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이제 그 확인 전화하고 이걸 다시 이준석 대표한테 대통령의 뜻이 경선이 아니고 김영선인데 왜 이러냐 아마 이런 이야기 과정 같아요. 지금 이게 김소연 변호사 해명을 들어보면 뭐 저는 그 과정이 뭐 그렇게 이상하다 생각이 안 들고 이런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대통령과 당대표와 공관위원장이나 뭐 다 이게 이렇게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 봐요. 이게 뭐 정치적으로 아주 비난받을 행위냐 그렇게 안 봅니다. 우리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첫 보궐선거면 대통령도 이게 충분히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당원으로서 1호 당원입니다. 이런 걸 이게 뭐 불법이다. 그때 뭐 법을 떠나서 너무 이상하게 그 대통령이 공천 개입이 아주 엄청난 범죄고 아주 부도덕한 행위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 경험에 의하면 최소한 이게 대통령실하고 의견은 저는 공천 마지막에는 교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해명을 해봐야죠.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의견을 교환을 할 수 있죠. 교환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객관적인 어떤 자료나 뭐 어떤 근거로 뒷받침되는 가운데서 소통을 해야죠. 누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영향력이 행사된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을 때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거로 치부하는 거지, 드러났을 때는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고 그러지 않게끔 후대에 교훈을 남기는 게 역사의 발전상 맞는 거죠. 과거에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니까, 공공연한 그 암묵적 비리였으니까 그냥 봐주고 넘어가도 된다? 그러면은 미래는 어떻게 발전합니까? 과거에도 그런 공공연하게 사회 관행적인 것들이 제기가 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돼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발전한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두고 오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공관위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건 좀 이상하다든가 다시 뭐 이렇게 해보라든가 이런 의견 제시, 이런 논의였다면 저도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에 뭐 동의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김영선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건 논의도 아니에요. 그죠? 그건 영향력 있는 사람의 압박인 것이고,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가 저는 이분이 변호사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 명태균 씨하고 대통령을 굉장히 저는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 SNS가. 왜냐하면 SNS가,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그래서 뭐 틀릴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시나리오를 한번 써본다면 어떤 게 되는 거냐면, 그동안 명태균 씨가 막 작업을 해요. 예? 뭐 이준석 대표한테도 하고 대통령한테도 하고 막 작업을 해요. 근데 이 둘 간에는, 이준석 대표와 대통령 간에는 직접적인 소통은 없었던 거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걸 진행을 하면서도 좀 의아하고, 그다음에 후보들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반발을 하니까 이 반발을 무마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태균 씨한테 문자를 보내서 대통령과 통화해가지고 메시지가 다시 오게 함으로써 정당성과 논란을 재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추론이 되거든요. 큰 그림을 봤을 때. 예,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론이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천 발표 하루 전에 갑자기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는 게. 그래서 제 추론이 상당히 좀 합리성을 좀 지닐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요, 당대표도 문제고 대통령도 문제고 명태균 씨도 문제예요. 공천 거래들을 뒤에서 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소연 변호사가 이 변호사를 무료 변론을 지금 해준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거 왜 한 거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으니까 그런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자임한 건가? 뭐 좀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네. 잠시 어떤 상황인지 SNS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그 명태균 씨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오늘 SNS에 공개한 내용인데, 이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지도부에 보낸 문자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그 뉴스 속의 지도부가 이준석 전 대표다라고 그렇죠. 명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김 변호사가 이준석 의원이랑 좀 악연이 있잖아요. 그렇죠. 좀 비속어를 썼다가 김 변호사가 징계를 받기도 하고 좀 불편한 관계인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이 보도에 따르면 김 변호사가 2022년 5월 9일 새벽에 이준석 전 대표가 먼저 윤희 김영선 경선하라고 한다던데라는 취지의 카톡 메시지를 보냈고, 명 씨에게. 그러니까 명 씨가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그날 대통령이랑 통화를 하게끔 만들어온 걸로 보인다. 이런 주장이 나온 거잖아요. 통화를 했고요. 통화를 했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명 씨가 전략공천 준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메시지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준석 의원을 놓고 악의 축이라고까지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서정훈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말한 거하고 추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실제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그 윤석열 당선자 그 당시에 직접적인 소통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명태균 씨가 이준석한테 계속 김영선을 부탁했겠죠. 당연히 오래 인연이 있으니까. 근데 흔쾌하게 김영선을 해주려고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경선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머뭇머뭇 하니까 아마 이제 그 명태균 씨가 대통령한테 해석이 그 단수로 좀 달라. 이렇게 통화를 했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한테 대통령도 봐라. 김영선이 주라고 하지 않냐. 이렇게 확인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도장은 결국 이준석 대표가 찍는 거 아니에요. 도장은.
그럼 이게 이준석 대표가 공천을 준 거는 맞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명태균 말을 믿고 뭐 대통령한테 확인이야 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확인했다는 명태균의 말을 믿고 아마 공천을 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그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공천을 김영삼하게 된 걸 2번에 걸쳐서 상세히 올려놨어요. 이게 아주 이상한 공천이 아니고 지금은 김영선 씨가 막 명태균한테 혼나고 하니까 막 이상하잖아. 옛날에 또 수조에 물도 마시고 저런 사람도 국회의원 하나 이랬는데 그 당시는요. 그 당시는 사선에 서울법대는 변호사에 고향도 경남 거창에 그다음에 도의사까지 놀라고 하고 그때는 여론도 1위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요. 대통령도 김영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원래 뭐 김영선이면 무난하다. 김영선.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도 김영선. 이렇게 크게 반발이 없으니까 그냥 저는 무난하게 그때 아마 전략공천 됐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상식이죠. 아니 근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다 김영선이었으면은 경선을 하지 왜 전략공천을 굳이 합니까? 전략공천을 해서 당의 이익이 뭔데요? 어차피 거기는 뭐 나무만 갖다 꽂아도 된다라는 속설도 있잖아요. 물론 실제로 그런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시중에 그런 말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내부에서 오히려 붐업도 하고 그 깨끗한 경선을 통해서 정당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왜 다 김영선이냐고요. 그게 명태균 씨의 작품일 거라는 국민적인 의혹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아주 어글리한 의혹에 대해서 검찰과 대통령실은 이것을 해명하거나 소명하거나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공권력을 어떻게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구심 속에서. 어제 사실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 명태균 씨 측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와 강혜경 씨 측 변호인인 노영희 변호사가 맞짱 토론 벌였거든요. 이 일부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네. 뭔가 불리한 정황 같은 걸 입증하려고 하면 갖고 있으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명 사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조사도 받아보고 면담도 해봤을 때 핸드폰으로 통화 녹음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님 목소리 아마 간직하고 싶어서 한두 개 하신 것 같아요. 2022년 재보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은 게 명태균 씨 덕이고 또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세요? 네, 저는 그동안에 그 명태균 씨가 육성으로 남겨놓은 모든 증거들을 사실 제가 강혜경 씨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들어봤거든요. 거기 보면 아주 확실하게 본인이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사의 선물이고 그 공천은 내 덕분에 네가 받은 것이고 이러면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김영선 씨하고 관계가 나빠질 때 혹은 뭐 좋을 때 관련해가지고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이분이. 네. 그런데 좀 전까지도 예를 들면 명태균 씨는 뭐 핸드폰이 내 변호사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핸드폰에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네. 또 그리고 안철수 씨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철수가 부인하면 안철수 씨와 관련된 사진을 올리고 또 김종인 전 대표와 관련된 얘기를 해서 그분이 부인하면 또 본인이 그와 관련된 사진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뭐든지 상대방들이 아니라고 할 때마다 그 즉각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기존에 그동안 그 사람이 녹음을 통해 가지고 말한 것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외에 강혜경 씨 이외에 수많은 제3의 인물들이나 제보자 같은 분들이 해주는 말도 전부 다 똑같았거든요. 일단 핸드폰이 본인의 변호인이라고 한 거는 강혜경 씨 핸드폰이 명태균의 변호인이다라고 한 네. 의미입니다. 네. 강혜경 씨가 4,000개 녹음 있다고 하잖아요. 네. 거기 그거 다 이제 저희한테 제공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좀 열심히 이렇게 편집샵처럼 잘라서 본인들이 유리한 것만 오픈하지 않고 다 오픈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정황이 네, 여러 네. 가지가 종합적으로 담겨 있을 거다. 강혜경과 가장 밀접하게 네. 10년을 델고 있던 직원이에요. 네. 네, 본인이 자동 녹음을 했으니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하는 얘기고 그 안철수 대표나 그 여러 사람들 칠불사 사진 이런 거 올려놓고 하잖아요. 그거는 대선 이후의 얘기들이에요. 대선 이후에 폰을 바꿨기 때문에 지금 폰에 들어있는 거 가지고 예를 들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라고 하고 그러면 사진 같은 거 오픈하는 거죠. 허풍쟁이다, 멍쟁이다 이러면 암시의 글을 올리고 칠불사 가지고 이준석이 수다 떨면 그 칠불사에서 코 파는 사진 올려서 그냥 적당히 경고만 한 거고요.
지금 얘기 따르면 명 씨가 대통령 목소리를 간직하고 싶어서 녹음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핸드폰이 변호사라고 하는 거는 명태균 씨 핸드폰이 아니라 강혜경 씨 핸드폰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저는 핸드폰 제가 녹음하는 방법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안 해요. 아, 아이폰 쓰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저는 이게 삼성인데 핸드폰 녹음하는 방법을 몰라요. 평소에 안 하기 때문에. 근데 하는 사람은 할 거예요. 저는 명태균 씨가 적각적각에 반박이 뭐 노는 거 보면 아마 다하게 녹음이 자동 기능으로 녹음이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 목소리 하나만 녹음한 게 아니고 아마 모든 통화가 자동 녹음되는 이런 데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옛날 핸드폰을 뭐 파묻은지 버렸다고 하는데 제 범죄 심리학상으로 그렇게 버리지는 않거든요. 압수수색을 대비해서 숨겨놓겠죠. 아버지 산소는 그거는 거짓말일 거고 아마 이게 꽁꽁 숨겨놓았을 거예요. 버리진 않아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자동 녹음돼 있고 아마 이게 그 핸드폰 과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어디 숨겨져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아마 언제 깔지 안 깔지는 본인이 판단하겠죠. 이렇게 작전성이 짙는 우리가 이제 뭐 주가 조작이나 뭐 이런 거를 작전이라고 하잖아요. 작전성이 짙은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요, 저거 다 녹음해요. 예, 뭐 우리 다 알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뭐 명태균 씨가 그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런 분들, 그런 성향의 분들을 보면 다 녹음을 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목소리를 간직하고 싶어서 전 이 말이 너무 웃겼어요. 아, 대통령 목소리를 네. 간직하고 싶다. 네. 그럼 이게 첫 통화였나? 아니면 100번째 통화였나? 1000번째 통화였나? 뭔가 이게 뭐 의미가 있으니까 녹음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 이거는 뭐 첫 번째도 아닐 것 같고 100번째도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왜 목소리를 간직하고 싶어서 녹음을 하죠?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변호사가 지금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변호사인가 이런 생각마저 들던데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뭐 목소리를 간직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녹음을 했냐 안 했냐 이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뭐냐 공관위가 들고 왔길래 김영선 해주라고 했어. 근데 당에서 말이 많네. 이거를 소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뭐 속자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의문을 제기하는 쪽에서 입증 책임이 있으니까 해.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건 달라요. 왜? 국가 최고 권력과 관련된 의혹이에요. 그러면은 그 최고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본인을 깨끗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국정을 운영하고 최고 권력을 행사할 만한 권위와 그거에 대한 지지가 따라가질 않아요.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는 분은 이 정도 나왔으면은 해야 되고 검찰도 그 공익을 보호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공익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수사를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은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모양으로 자꾸 가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명태균 씨 관련돼서 뭐 녹취록도 추가로 공개가 되고 여러 사안이 있는데 지금 새로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 방문 당시에 명태균 씨가 이 KTX 대통령 특별열차 일명 트레인 1에 탔었다. 거기서 김건희 여사 만났다. 이런 증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증언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이게 자꾸 명태균 씨를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런 이제 허풍쟁이 과장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그 대통령 전용 열차에 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항상 그러지만 그때 기준으로 보시라니까요. 그때 기준으로 보면 이제 그 언론사 사장이에요. 크든 적든. 그다음에 여론조사 연구소도 그 대표고요. 그다음에 그 오선 의원 김영선 의원이 많이 뭐 소개도 하고 그다음에 그때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났잖아요. 그때 이준석 천하람이하고도 아주 정답게 사진 찍고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 사람이면 뭐 충분히 저는 여행하는 때 같이 태워서 이야기도 좀 들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대단한 아주 이게 부적절한 것처럼 옛날에 보니까 대통령이 휴가 갈 때 보면 좀 친한 사람들 개인도 이게 휴가지로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게 기차도 같이 여행도 갑니다. 따라서 이거는 뭐 저는 크게 부적절한 행위다. 지금 기준 보면 그래 볼 수 있지만 그때로 돌아가 보면 이게 뭐 이해가 충분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서 변호사님께 죄송하지만 이런 게 편집이거든요.
맥락을 컨텍스트를 다 그 컨텍스트에 맞게 그리고 시기열에 맞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가 2022년 6월 13일이라는 거잖아요. 네. 봉화마을에. 그러면은 공천 이후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김영선 의원도 같이 탔다는 거 아니에요? 전 의원도? 그러면은 맥락상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고맙다고 탔거나 뭐 이래서 탔다고 이 맞게 맞춰보면 이런 거고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씨를 소개한 건 아니잖아요. 소개할 정도였으면은 본인이 직거래를 했겠죠. 근데 직거래가 안 되는 사이였으니까 명태균 씨를 통해서 했다는 의혹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이 그래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영선 의원이 뭐 그냥 독자적으로 그 위치가 상당하기 때문에 여사를 만났다. 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만났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분의 만나면 컨텍스트가 있잖아요. 그 전에 맥락이 있잖아요. 공천 거래라는 그런 거래의 의혹 상에서 흐름 속에서 만났다니까 이거는 그거를 더 강화해 주는 거네. 그런 일이 있었겠네라는 의혹을 한층 강화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소명을 해야 되는 책임이 또 더욱 커지는 거죠. 예.